이번 시간에는 19세기 도서관의 변화와 새로운 도서관, 즉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나타난 이후에 20세기의 도서관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큐멘테이션이라는 영역의 등장과 전쟁 후 사회에 나타난 성과주의, 이런 성과주의가 도서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아주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치르며 전쟁의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여러 학문들이 발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서류 형태의 자료 탐색과 유통입니다. 서류 형태의 자료를 다큐먼트라고 하는데, 자료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배열하고 보존하며 찾아서 유통을 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다큐멘테이션이라는 분야가 등장하였습니다. 전쟁이 학문 생성에 영향을 미친 분야들은 암호학, 사이버네틱스, 다양한 공학 분야 등 많은 학문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다큐멘테이션은 전후에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50년과 60년대에 도서관학과 결합하였고 라이브러리 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즉 문헌정보학이라는 이름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서관학과 다큐멘테이션은 자료를 수집, 조직, 탐색, 이용하는 측면은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료의 종류 및 몇몇 방법의 문제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주로 책이나 논문을, 다큐멘테이션은 주로 서류와 보고서를 다루고, 방법에 있어서 도서관은 분류와 목록, 각종 서비스 등의 도구를 이용하고, 다큐멘테이션은 다양한 검색 도구를 사용한다는 정도의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자료의 다양화 등의 변화 속에서 융합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학과 다큐멘테이션은 문헌정보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 잡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과주의입니다. 이 성과주의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쟁 후에 사회의 재건, 귀향군인과 상위군인 등의 사회 적응 등으로 인해 정부가 해야 되는 사회적인 사업이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면 거둔 세금을 어디에 얼마를 쓸지가 천편일률적으로 틀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을 한번 할당하면 그 다음의 예산은 그 전 예산 짤 때와의 사이에 일어났던 가격 상승률을 어느 정도 적용해 조금씩 상승을 시켜서 예산을 짜면 됐습니다. 크게 복잡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전후가 되니 사회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업들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정부의 활동을 하나하나 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검토와 새로운 예산 책정 방식을 위해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성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주의는 대략 50년대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60년대와 70년대에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방부 등에서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예산, PPBS 등의 새로운 예산 제도들을 적용해 왔고요. 90년대가 되면 OECD를 중심으로 성과주의에 기반한 정부의 예산 계획을 세우라는 국제적 압박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에 OECD 회원국이 됨으로써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 계획에 대한 압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특정 정부의 사업이 특정한 예산을 사용해서 얻은 성과가 얼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우에는 투입 자원도 돈이고 사업의 결과도 돈이기 때문이에요. 이윤도 돈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매출액도 돈으로 표현할 수 있고 투입액도 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액 대비 매출액, 투입액 대비 이윤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업의 업종이 달라도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와 라면을 만드는 회사 간에도 어느 회사가 더 운영이 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 부분에 적용을 한 거죠. 기업에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판매될 때 시장에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가지고 기준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공 분야는 대부분 판매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심지어는 그것이 아주 싸게 제공되는, 즉 판매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윤 획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같이 이윤이나 매출액을 성과로 보기 어렵죠. 성과주의가 공공 부문에 들어가면 몇 가지 고려할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원인은 성과가 투입과 다른 단위를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예산은 돈으로 받지만 성과는 이용 건수라든지 방문 건수라든지 그러한 건수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과 성과가 단위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는 이종 사업 간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즉, 기관마다 성과가 다를 때 사업 간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건소는 돈을 받아서 그것을 어르신분들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맞추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몇 대나 맞췄는지가 성과가 되겠죠. 그러면 도서관에서 10,000원을 들여 책 한 권을 빌려주는 것과 보건소에서 10,000원을 들여 독감주사 한 대를 맞추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높으냐? 만약에 높다면 그것이 몇 배 높으냐? 이런 것들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기관마다 성과의 단위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과주의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기관별로 성과를 비교하여서 성과가 낮은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돈으로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미국에서는 대략 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97년에 IMF 이후부터 나타나 2000년대 초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예산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성과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즉, 자료를 몇 건을 빌려갔느냐를 알아야 대출률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대출 1회 같은 단위를 정의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료 대출 1회는 한 건의 자료에 1회의 대출을 의미하며 이때 대출 기간과 건 등이 정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인력 예산에 대해서는 사사의 월급에 대한 성과는 무엇으로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도 문제가 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위해 서비스를 카운트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방문 면담 건수 등을 사용하는데 이때 한 건의 정보 면담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등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통계 및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1996년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성과주의가 영향을 미친 것은 2000년대 초반 정도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을지, 그리고 현재 우리는 지금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는지, 그 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